이제 하연들이 과거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하연은 대부분 메이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일본이 서양에 개항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양 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연은 작가도 필요 없다 싶었는지 한 번에 숙청했습니다. 아론 닮은 놈,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은 놈, 도망가다가 죽은 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존재감 있는 하연들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연들의 과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이가쿠는 타키와 규타로가 죽은 뒤 상현육이 됐습니다. 상현이지만 하연에 넣었습니다. 땜빵 느낌이 강합니다. 카이가쿠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치고 두려움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카이가쿠는 교메이가 스님 시절 데리고 살던 고아였습니다. 하루는 절에 있던 돈을 훔쳤다가 걸려서 애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던 카이가쿠는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혈귀한테 잡혔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던 사람들을 팔아서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노숙자로 살던 중에 스승을 만나서 번개의 호흡을 배웠습니다. 나약함을 이겨보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귀살대에 들어갔고 어느 날 코쿠시보랑 마주쳤습니다. 카이가쿠는 쫄았습니다. 다시 무너졌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대신 혈귀가 됐습니다. 혈귀가 된 뒤에는 얼굴에 문양이 생기고 눈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인간 시절 사용하던 번개의 호흡은 그대로 혈기술이 됐습니다. 당한 번개의 색깔은 까맣게 오염됐습니다. 여기 스치기라도 하면 몸이 천천히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인간 시절 카이가쿠는 특별해지고 싶었고 자기 합리화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 탓도였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끝까지 무너져 본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 시절 차고 다니던 고곡은 혈기가 되고 나서도 계속 썼습니다. 고곡은 전통적으로 신성함,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걸 계속 차고 있었다는 것은 혈기가 된 뒤에도 인간성에 대한 갈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하연 일은 엠무였습니다. 저승사자 공익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요양병원에 돌아다니는 공익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공익이 저승사자인 줄 알고 울부짖었습니다. 공익은 그걸 즐겼습니다. 엠무가 정확하게 그런 새끼였습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디스트, 거기다가 꿈 중독. 어릴 때부터 꿈이랑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는 옷을 차려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한부 환자들한테 행복한 꿈을 줬습니다. 이제 병이 나았다고 믿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다고. 환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엠무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팠던 무잔에게 잡혀서 산채로 뜯겼습니다. 엠무는 먹히는 와중에도 무잔에게 극찬을 했습니다. 미친놈이었습니다. 무잔은 여기에 꽂혀서 엠무를 혈기로 만들었습니다. 혈기가 된 뒤 외형 변화는 없었습니다. 별다른 결핍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꿈에 대한 집착은 그대로 수면과 관련된 혈기술이 됐습니다. 하연 5는 루이였습니다. 루이는 무잔처럼 딸피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가족이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잔이 왔습니다. 무잔은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무잔은 자신이 피를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피를 마셨고 혈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루이는 사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반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루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먼저 죽였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연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혈기술이 됐습니다. 실로 다른 혈기들과 자신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가족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루이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연육은 교우가이였습니다. 교우가이는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재능이 없었습니다. 글을 쓸 때 행복하고 이 순간이 너무 좋은데 재능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나 밤을 새워서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투고를 했는데 편집자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우울할 때마다 혼자 장구를 쳤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담아서 쳤습니다. 그 소리는 무잔에게도 닿았습니다. 무잔은 교우가이를 혈기로 만들었습니다. 교우가이는 혈기가 된 뒤에도 글을 썼습니다. 다시 원고를 완성해서 편집자를 찾아갔습니다.
편집자는 원고를 밟으며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후 작은 집에서 장구를 치며 살았습니다. 혈기술은 작은 공간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가인은 작은 세상이나마 자신의 뜻대로 쓰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